총 구매 가격은 케이스 포함 27만 5,431원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테크는 말방구. 안녕하세요. 대신 구매하는 대신남. 오늘은 케이스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알리에서 구매해 게이밍 PC를 조립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케이스만 국내 판매 중인 어항 케이스를 사용했음에도 총 가격 27만 5천원대 게이밍 PC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구성이기에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정말 게임이 돌아가긴 돌아갈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제품 알리로 케이스를 제외 모든 제품을 구매해 게이밍 PC를 조립해 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름다운 PC가 바로 그것입니다. 총 구매 가격은 케이스 포함 27만 5,431원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심지어 출시가 220만 원이 넘는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사용했음에도 말이죠. 물론 2016년에 출시한 인텔 제온 프로세서라 연식이 한 500년. 일단 해당 구성은 잠시 후 확인하도록 하고 성능부터 확인해 볼까요? FHD 해상도 환경에서 배틀그라운드를 높은 옵션으로 멀티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최소 프레임은 35, 평균 69, 최대 109 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높은 옵션에서 60 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옵션 타입을 더 들어간다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를 FHD 해상도 매우 높은 옵션으로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최소 27, 평균 59, 최대 134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역시 옵션 타입을 한다면 오버워치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5를 FHD 해상도 보통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GPU 기준 최소 53.6, 평균 68.5, 최대 87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FHD 해상도 보통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GPU 기준 최소 48, 평균 62, 최대 97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60 프레임 방어가 되는 만큼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을 낮은 옵션 FSR 2.1 고성능 모드 기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최소 64, 평균 77, 최대 94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옵션 타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더니 사펑도 플레이 가능한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게이밍 PC의 구성과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프로세서는 2016년도에 출시된 인텔 제온 E5 2680 V4 프로세서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CPU는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용 고성능 CPU로 출시된 모델이죠. 브루드웰 EP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14코어 28스레드를 지원, 물리적인 코어 자체가 많습니다. 기본 클럭은 2.4GHz, 최대 터보 부스터 속도는 3.3GHz를 전합니다. 출시 당시 1,745달러, 원화로 약 226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제품이지만 지금 알리에서는 해당 CPU와 함께 일반 PC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메인보드, 거기에 DDR4 8GB 램 2개, 총 16GB까지 포함 93,164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모어걸 브랜드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으로 주로 제온 CPU 패키지 구성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무래도 제온 CPU를 일반적인 PC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델이다 보니 기능이 최소화됐으며 이로 인해 외관 역시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램은 CPU를 사이에 두고 양쪽 듀얼 최대 4개의 램을 사용 가능하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CPU 쿨러를 제거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메인보드의 포트 구성을 보면 대략 연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유선 마우스, 키보드 포트인 PS2 포트를 시작으로 USB 2.0 A 포트가 4개, USB 3.0 A 포트가 2개, 유선 램 포트 및 오디오 포트로 구성됐습니다. 당연히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설계된 CPU인 만큼 내장 그래픽카드도 없기 때문에 메인보드 역시 별도의 외부 출력 포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텔 제온 E5 2680 V4를 시네벤치 RE3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무려 12007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도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AMD Ryzen 5 5600X 혹은 10세대 인텔 코어 i7 10700F와 비슷한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코어는 754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대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인텔 코어 3세대 i3 3250 CPU 647점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CPU의 렌더링 성능을 확인했다면 이번엔 연산 처리 성능을 CPU-Z를 통해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6232점, 싱글코어는 372점을 보여줬습니다. CPU-Z에서 제공하는 비슷한 성능의 CPU를 확인해보면 10세대 i7
10700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실히 물리적인 코어가 많은 만큼 깡 성능으로 밀고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TDP 값도 120W로 높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많고 그로 인해 발열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쿨러는 TDP 190W를 지원 6개 히트 파이프와 3개의 RGB 쿨러를 탑재한 모델로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28,932원. 해당 쿨러를 사용 발열 관리를 테스트해본 결과 평균 50도 내외로 상당히 안정적인 발열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CPU 점유율은 99.8%, 전력은 119W로 최대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워는 A5 700W RGB를 지원하는 모델로 2134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80 플러스 인증을 받을 리 없는 제품으로 성능을 신뢰하기 어려운 모델이겠죠. 하지만 포장 상태 및 외관은 꽤나 그럴싸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59,132원에 구매한 라데온 580 8GB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게임 테스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FHD 해상도 기준 옵션 타협으로 게임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PC의 디테일한 그래픽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파스의 경우 총점 1416점, 그래픽 점수는 11901점을 보여줬습니다. 타임스파이는 3803점, 그래픽 점수는 3521점으로 GTX 1060 6GB 모델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스토리지는 28,661원에 구매한 PCI M.2 512GB 엑스레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용량 대비 저렴한 가격에 할인할 때 3개나 쟁여뒀던 모델입니다. 실제 속도는 읽기 2456.24, 쓰기는 938.26을 보여줬습니다. 가격을 감안하면 용량이나 속도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만큼은 알리가 상대적으로 비쌀 뿐 아니라 대중적인 모델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900원에 최근 트렌드인 어항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븐 아쿠아 화이트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PC는 외관상 놓고 보면 절대 알리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1,508원에 구매한 무선 랜카드를 연결해줬습니다. 이로써 와이파이 5는 물론 블루투스 4.0까지 사용 가능한 게이밍 PC로 변신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인텔 제온 E5 2680 V4 프로세서는 최대 1.5TB 램을 지원합니다. 대규모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위해 제작됐기 때문이죠.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램 용량을 추가하거나 그래픽 카드를 조금 더 고사양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RTX 4060 Ti로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해본 결과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픽 성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은 275,431원으로 상당히 저렴할 뿐 아니라 성능만 놓고 보더라도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발 게이밍 PC의 경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아쉽거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 케이스, 스토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은 새 제품이 아닌 중고 부품이었습니다. 아무리 인텔 제온 프로세서라 하더라도 2016년에 출시된 모델로 약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앞으로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변형된 메인보드로 인해 각종 업데이트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세서는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윈도우 10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역시 뻥파워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당연히 국내 AS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중고 모델의 경우 국내 도착 후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교환 및 반품이 쉽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모두 감내한다면 저렴한 가격대에 알리발 게이밍 PC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직구 특성상 할인 혜택 및 판매자의 사정에 따라 고무줄 가격처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최종 조립 가격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리발 게이밍 PC의 성능이 궁금해 조립을 해봤지만 지인에게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면 조금 더 투자해 국내 AS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성능의 PC를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정신건강에는 이롭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알리에서 구매한 27만원대 게이밍 PC. 대신 사는 남자 대신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패션을 땀부터가 가전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